전 세계에서 아마 돈 제일 많이 들고 있는 데들이 어디냐라고 하면 지금 조선업체들의 고객사일 거예요. 이 두 군데들이 지금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좋은 상태니까요. 올해 이미 연초부터 최근까지 거의 작년 연간 발주된 것만큼 지금 발주가 나온 상황입니다. 올해 1분기에 가장 시장에서 관심 있어 하는 이슈 두 가지가 뭐였다고 생각하세요? AI 하나랑 그리고 이제 시장 수급 기준으로는 밸류업 요 두 개에 대해서 관심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요. 일단 조선주는 이 두 개 어느 거에도 속하지 않는 섹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분기 초입에는 관심에도 굉장히 들어있지 않고 저도 굉장히 한가하고 좀 잘 지내고 있었는데 이제 최근의 흐름이 좀 좋은 데 있어서의 변곡점을 일으킨 시점은 일단 한 3월 중순 정도였던 것 같고요. 그때 이제 작년 7월 고점 찍고 조선주들이 사실 작년에 좋았던 거 대비해서 주가가 오른 걸 굉장히 많이 시장에 반납을 하고 있었는데 유가가 일단 좀 오르기 시작한 게 이제 반전에 영향을 주는데 이제 시발점이 되었고 4월이 되면서는 이제 저희가 1분기 끝났으니까 어닝이 어떻게 될까에 대한 기대감이 막 불러일으켜지는 시점이었었잖아요. 근데 올해 1분기 어닝 시즌에서 이제 어닝 기대감이 좀 커지는 섹터 중에 하나가 조선에 해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4월 내내 이어지다가 최근에 실제로 조선 업체들이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지금까지 항상 기대하고 실망하고 기대하고 실망한 거를 반복하다 결국엔 이번에 기대치에 부합하는 이제 메이저 업체들 기준으로 다 흑자 전환에 성공한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최근에는 올라온 거를 어느 정도 크게 반납을 하지 않고 이제 지키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흐름을 굳이 짚어보자라고 한다면 실적 기대감에 부응을 한 모습이 지금 현재 조선 업체들의 현황인 것 같습니다. 재무가 안 좋다라고 기억을 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얼마나 안 좋았는지 좀 보여드리려고 제가 그림을 갖고 왔는데요. 이 그림이 지금 우리나라의 3대 대형 조선소라고 하고 있는 HD 현대그룹과 그리고 삼성중공업 그리고 이제 대우조선해양에서 하나그룹으로 바뀐 하나오션의 영업이익 추이입니다. 한 14년간의 영업이익 추이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 보시면 2015년에 3사의 합산 영업 적자가 5조 원을 기록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뒤로 그렇다고 굉장히 살아나지도 못했었던 기간이 엄청 길었고 작년에 정말 오래간만에 그 폭이 굉장히 작긴 하지만 흑자 전환에 약간 성공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때 5조 적자를 내면서 그 다음 해에는 시장에 손도 많이 벌렸어요. 유상증자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의 그 문제가 되었었던 이유가 2014년 연말에 유가가 굉장히 폭락을 하면서 조선소의 주요 고객사에 해당이 되었던 해양 플랜트를 발주했던 오일 메이저들이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저 발주해놓고 이거 못 찾아갈 것 같아요 라고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선업체들은 도크에서 뭔가를 지어서 내보내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제 결국에 내보내지 못할 때도 문제가 되지만 이게 그 다음 물량을 건조해야 되는 그 스케줄에도 굉장히 피해를 많이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매출을 뛰어넘는 적자가 날 수 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가능한 섹터가 요 섹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고객사의 어려움으로 인한 게 파생이 되는 그런 부분을 많이 겪었었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고객사들이 전 세계에서 아마 돈 제일 많이 들고 있는 데들이 어디냐라고 하면 지금 조선업체들의 고객사일 거예요. 한쪽은 해운사, 한쪽은 오일 메이저. 이 두 군데들이 지금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좋은 상태니까요. 그래서 수주가 좀 안정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그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이 구조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고 있는 물량들이 현재까지 살아남아 있는 업체들이 영업을 하고 수주를 하고 배를 만들고 이러는데 굉장히 무리 없을 만큼의 충분한 양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작년에 일부 조선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미 순현금으로 전환한 회사도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조선 업체들의 재무 구조가 많이 좋아진 상황입니다. 저희는 좀 동의를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미국은
큰 배주인이 아니에요. 미국은 그 대신 전 세계적으로 유럽에서 많이 가지고 있는 배로 날라주는 화물을 받는 소비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뭔가 중국으로부터 미국이 사가던 것이 있고 그거를 끊어내고 이제 중국이 하던 역할을 다른 국가에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될 때 저희가 반사이익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지만 실제로 미국의 뭔가 중국의 조선업을 제지를 한다고 해서 그거를 다른 국가에서 굳이 안 사가야 될 이유는 좀 없는 상태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좀 기대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 뉴스가 나왔을 때 이제 한창 조선주가 막 반등을 시작하던 시점인지라 이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뉴스 끼워 맞추기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선주들이 들고 있는 그 배 중에서 이제 중국에서 지은 배에 대해서는 뭔가 더 세금을 부과한다거나 이런 걸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미국으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배들 중에 중국 배를 들고 있는 선주들이 세금을 부과받게 되면 그것만큼 소비자에게 결국 전가시키게 됩니다. 그러면은 미국에서 수입을 해서 쓰는 그 수입업자들이 굉장히 피해를 보고 결국엔 소비자들이 그 비용을 다 물어가면서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굳이 내가 옛날에 발주를 해가지고 잘 쓰고 있던 배인데 유럽이 미국만을 위해서 갑자기 이 배를 폐선할 그럴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일단 조선판 IRA라기보다는 최근에 이제 많이 부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방산이 지금 굉장히 뜨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모든 영역에서의 무기가 가격 대비 성능비가 굉장히 좋다라는 얘기가 되고 있는데 해양 쪽 무기 같은 경우도 이렇게 그런 기대감을 좀 많이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기존에 이제 미국 향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이러한 부분이 이제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기본적으로 방산을 내수로만 할 때는 사실 그렇게까지 이익이 많이 나지 않는데 이게 이제 수출이 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기대감을 좀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요 이슈가 만약에 실제로 계약으로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이제 국내에서 방산을 진행을 하고 있는 조선 업체들한테는 굉장히 크게 호재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이제 무엇보다 이번에 이 팬데믹 이후에 이제 해운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저희가 환경 규제를 강화시키는 이 기조가 굉장히 세졌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현금을 많이 들고 있는 상황이면 굳이 규제를 안 지키겠다고 피하는 것보다 규제를 강화하는 데 동승을 하면서 이러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경쟁사를 치워버리는 것이 본인이 궁극적으로 더 운송 영업행위를 잘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거든요. 운송 수입도 더 늘릴 수 있는 길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저희가 그 선박 탄소 집약도 지수라고 하는 것이 확정이 되면서 이 배들별로 이렇게 등급이 정해지는 시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등급이 어디로 정해질지 모르니까 내가 지금 배가 효율이 좋든 안 좋든 일단 들고 있는다라는 식의 관망세를 주로 보인 상태라고 한다면 이제는 등급이 결정되고 나서 굉장히 등급이 낮아가지고 내가 이거를 계속 쓰기가 조금 어렵다라는 판단이 되게 되면 이 배들을 뭐 폐선을 하던가 아니면 굉장히 크게 개조를 하던가 뭐 수리를 하던가 아니면 신조를 발주하던가 이런 투자 결정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신조 시장에서 지금까지 보이고 있던 선주들의 관망세가 이제 투자 확정으로 좀 결정되는 그러한 변곡점의 모습을 보이는 뉴스들이 나오게 되면 조선 업체들에게 있어서는 또 뭔가 구조적인 상승 그리고 구조적인 수요 강세 기조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각인이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배터리 선박도 실제로 시장에 존재를 하고 있고요. 선박 시장은 2050년까지 아예 넷제로로 가자라고 지금 합의를 본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연료를 여러 가지로 바꾸는데 그중에서 이제 탄소나 이런 것들이 배출이 안 돼야 되니까 가장 궁극적인 연료의 형태는 결국 수소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이제 수소 연료 전지를 개발하는 것까지 나중에 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수주가 많았던 시기는 21년에 해당이 되고요. 작년에 저희가 연간으로 한 60척 정도 LNG 캐리어가 발주가 되었는데 올해 이미 지금 연초부터 최근까지 거의 작년 연간 발주된 것만큼 지금 발주가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주구장창 발주가 사실 잘 나온 선종 중에 하나가 LNG였었거든요. 그래서 설마 4년 연속 잘 나오겠느냐라는 그러한 움직임이 약간 낮게 보는 그런 시각이 있었는데 오히려 올해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선박은 원래 벙커CU라고 하는 굉장히 기름 중에서도 저급에 해당하는 그런 기름을 주로 썼었는데 이 규제가 강화가 되면서 이 연료를 쓸까 저 연료를 쓸까 지금 굉장히 고민이 많지만 시장에서 지금 선박의 추진 연료로 썼을 때 안정성이 굉장히 장시간 동안 확보가 된 연료 중에 하나가 LNG입니다. 그래서 원래 LNG는 난방용으로 쓰거나 아니면은 그냥 파워플랜트에 조금 기저발전은 아니지만 중간중간 필요한 스팟 연료로 쓰던 그런 거라서 용처가 굉장히 다양하지가 않았었는데 이 LNG의 추진기관 연료로서의 역할이 조금 많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전보다 LNG를 생산해서 수출해서 수출하는 국가들도 점점점 많은 생산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전보다 LNG가 이제 굉장히 시황을 많이 타면서 적게 나올 땐 좀 적게 나오고 많이 나올 땐 많이 나오고 이걸 반복을 했었는데 요즘엔 꾸준하게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제일 많이 만들어 본 국가가 한국이기 때문에 일단 LNG 캐리어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무조건 한국의 대형사로 찾아오는 편에 해당이 되고요. 중국은 또 LNG를 많이 쓰는 국가라서 중국도 LNG 캐리어를 1년에 만들 수 있는 생산 캐파를 계속 늘리려는 노력을 여전히 하고 있는 상황이고 분명히 자국 발주의 레코드로 인해서 그 부분이 늘어나긴 할 텐데 그래도 이게 워낙 위험함으로 해당이 되다 보니 지금 아예 제3국이 첫 번째 선택지로 중국을 선택하기엔 아직까지 좀 기술력이 따라오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물류업계 현 상황을 좀 짚어보면 저희가 굉장히 큰 일을 겪고 난 다음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물류업계에 최근에 있었던 가장 큰 일은 코로나 팬데믹 국면입니다. 저희가 팬데믹 국면에서 이제 사람들이 전혀 이동을 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이제 재화가 이동을 해서 본인에게 와줬으면 싶은 거잖아요. 저희가 방구석에 갇혀서 뭐 명품 소비도 많이 하고 뭐 내구 소비재에 대한 소비가 굉장히 많았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저희가 지갑을 아끼지 않고 열었던 시기가 이제 그 시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물류업체들은 저희가 운송을 하기 위한 기재를 항상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배를 굴리는데 비행기를 굴리는데 그리고 트럭을 돌리는데 필요한 고정적인 돈이 항상 들어가는 그런 업체들인데 이런 업체들에게 이제 갑작스럽게 물량이 많이 몰리고 그리고 운임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면서 저희가 돈을 정말 많이 벌었던 시기가 있었고요. 지금은 그게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점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실 때는 저희가 준비해온 그 간단한 차트가 있는데 이제 당연히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저희가 코로나 팬데믹 때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컨테이너 운임 지수 굉장히 많이 올랐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그거와 동반해서 저희가 실제로 벌크 운임도 상당히 많이 올랐었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돌아간 상황은 아니지만 어쨌든 모자 모양으로 지금 중절모 모양으로 운임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기대감은 상당히 많으시겠지만 지금은 과거로의 회귀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있었던 인수전에 대한 팩트만 체크를 좀 해드리면 기존의 그 경영권을 매각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가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수가 한 6억 8,900만 주 정도 되는 상황이었었고요. 이 중에서 한국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가 합산 지분율 기준으로 한 57% 정도를 보유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분을 넘기면서 경영권을 같이 매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저희가 주당 가격이 한 15,000원대 정도로 형성이 되었었기 때문에 이 매각 자체의 규모는 한 6조 원대 정도 되는 상황이었었는데요. 저희가 재무적 투자자를 끼고 뭐 동원그룹과 할인그룹 등등 여러 군데에서 이제 인수 의사를 타진을 했었는데 마지막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던 거는 일단 하림그룹이었었고 하림그룹 내에서 인수의 주체가 되는 법인은 지금 상장사인 페노션이었었습니다. JKL 파트너스라고 하는 데랑 컨소시엄을 이룬 상태였었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12월에 이런 발표가 있고 나서
지속적으로 우선협상 대상자인 하림그룹과 이제 채권단이 계속 의견을 이제 합의를 하기 위한 그런 논의를 거친 상태였었고, 결국은 이견을 좁히지 못해서 저희가 24년 2월 7일 기준으로 이제 이 협상이 결렬되었다라고 발표를 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이제 결렬이 되었고, 그래서 요즘에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언제쯤 다시 재매각이 될 것 같냐라는 거나, 아니면 이제 돈이 많은 대기업을 좀 언급을 하시면서 요러한 데가 인수 후보자로 굉장히 좀 유력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지만, 저희가 이 딜이 왜 깨졌는지를 좀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림그룹에서 이제 요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아직까지 상장되지 않은 영구 전환 사채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영구 전환 사채를 조금 주식 전환하는 시기를 좀 뒤로 미뤄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고요. 왜 그런 요구를 하냐면, 저희가 주식 전환이 되고 나면 그 배당금을 지급을 할 때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주체들이 아무래도 그 비용을 가져가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인수를 하는데 들었던 비용을 그런 배당금 수익으로 좀 충당을 하려고 했지만, 그런 부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밀어달라고 요청을 한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그러한 그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은 채권단이 이제 인수한 그 주체에게 굉장히 큰 페이버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부분이 진행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땐 이러한 그 사안이 노이즈가 아예 없으려면 주식 전환이 다 이루어지고 난 이후가 가장 좋을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가 봤을 땐 25년 전까지 섣부른 조기 매각을 다시 시도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인수 의사를 표시했던 모든 그 전략적 투자자들이 다 현금 여력이 굉장히 미미한 그런 상태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제일 많은 자단분의 현금을 가지고 있는 데가 하림그룹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이제 그쪽으로 우선협상 대상자가 간 상황이었었는데, 인수 의사를 표시했을 때가 페노션 기준 그 시가총액이 한 2조 원대였었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돌던 얘기는 이제 페노션이 유상증자를 해서 시장에서 좀 자금을 끌어모아서 이제 이 인수전을 진행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기존 페노션 주주들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피해가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뭐 결론적으로는 진행이 되지 않았죠. 네. 근데 뭐 업황이 그렇게 지금 좋은 상황은 아니라서 생각보다 주가의 그 반등세가 그렇게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운송업종에 대해서 투자를 하실 때 이러한 여러 가지 주변 환경에 대한 이슈들은 노이즈예요. 근데 노이즈가 이 물류 쪽은 이제 만약에 굉장히 공급이 많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노이즈가 호재로 작용을 하고요. 그렇지 않은 상황이고 오히려 공급이 남아 돌고 화물이 되게 부족하다라고 하면 이 노이즈가 악재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분쟁이 발생을 해서 이제 저희가 코로나 때를 기억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그때는 저희가 물량은 막 남아도는 상황인데 뭐 배도 부족하고 비행기 화물기도 부족하고 이제 그런 트러킹도 굉장히 부족한 상황에서 어딘가를 자유롭게 갈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게 호재로 작용을 해서 운임이 올랐던 거잖아요. 그럼 지금 현재 이렇게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의 어떠한 배달지도 자유롭게 가지 못하게 되었을 때, 지금 그거에 대해서 다른 데에서 이제 지갑을 많이 열 만큼 화물이 굉장히 많이 넘쳐나고 있느냐를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전쟁이 났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 해상 운임이나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오르는 시기가 실제로 있었거든요. 한 2달 정도. 근데 그게 결국에는 판을 열어놓고 보니까 근데 화물 수요가 그만큼까지 되지 않는구나라고 하면서 다시 지금 그 부분도 이제 그 프리미엄이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운하는 실제로 막힌 상태이고요. 저희가 그 수에즈 운하 쪽에 들락날락하던 화물의 양이 거의 반토막 정도 난 상황인 걸로 알고 있고, 이제 파나마 운하 쪽도 저희가 너무 가뭄이 심해서 거기는 이렇게 물을 채워가지고 올려서 그 다음 대륙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물이 모자라서 지금 넘어가는 화물량이 적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반드시 이 운하를 꼭 지나가야
최종 목적지까지 도달을 할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 저희가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전 세계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화물이 한 12% 정도 되는데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이유는 이 아시아 쪽에서 유럽으로 들어가는 가장 최단 거리이기 때문인데 밑에 아프리카를 돌아서 희망봉으로 우회해서 가면 어쨌든 유럽으로 저희가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화물이 그렇게 넘쳐나고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급하게 빨리 가주세요라고 하는 요구가 그렇게 넘쳐나는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저희 조금 느리지만 돌아서 가겠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해결책이 있으니까 꼭 수에즈 운하가 막힌 것만으로 인해서 이제 물류 대란이 일어나지는 않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호재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저희가 만약에 뭐 분쟁이 생각보다 빨리 끝날 것 같아서 뭐 우회를 해서 가다가 다시 수에즈 운하 쪽으로 빨리 가야 되는 이렇게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면 이 운송 시장에 혼선이 있을 수는 있지만 지금은 그쪽 노선을 그냥 다 포기하고 우회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돼서 이미 이 운하를 통과하지 않는 노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에 이제 혼선이 굉장히 줄어든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저희가 업체들한테 좀 물어보면 이제 돌아서 가는 걸로 인해서 더 드는 비용은 그 기름값이고요. 더 많이 가니까. 그리고 운하를 통과하는 비용은 대신 들지 않는 상태인데 컨테이너 선사들 기준으로 가장 운임이 낮았던 4분기에는 오히려 우회를 하는 것이 돈이 덜 들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 산업에서 꼭 봐야 되는 요인의 그 핵심이 흔들렸는지 안 흔들렸는지를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물류 관련된 업체에 투자하실 때 보셔야 되는 건 딱 한 개밖에 없습니다. 운임. 운임이 지금 현재 좋으냐가 아니라 앞으로 좋아질 환경이 있냐 아니냐를 보셔야 되는 상태인데요. 그럼 앞으로 좋아지려고 한다면 저희가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은 상황이 유지가 되거나 더 강화되거나 요럴 때 그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운임이 좋아질지 나빠질지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체크를 해보시고 그 운송업체에 대해서 투자를 하시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특히나 운송업체들 중에서 그러한 그 국내 소화물 택배 회사들은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경기 민감주로서의 성격을 갖는 운송업체에서 약간 반대 성격을 갖는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싼 제품을 많이 사는 시기는 생각보다 경기가 안 좋을 때입니다. 그래서 운송주 중에서도 경기 방어적인 성격을 갖는 게 유군업체들에 해당이 되는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태무의 물량은 많이 늘었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한국이 소비하는 이 택배 물량 자체를 키운 건 아니거든요. 저희가 뭐 기존에 뭐 쿠팡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던 사업자가 이러한 테무 같은 플랫폼을 사용해서 조금 더 소싱을 싸게 해오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게 시장의 수요를 늘리는 이벤트였냐 아니었냐를 찾아보면 저희는 아니었다라는 거에 더 크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만한 상황이고요. 이제 그 얘기가 되면서 이제 유군업체들의 주가가 조금 올라오긴 했지만 지금 더 레벨업 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실제로 시장의 지표를 보면 저희가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이 국내 소형 화물 택배 시장이 한 10%대 극초반 정도 성장을 했었는데 이게 코로나 팬데믹 때 막 급격하게 20-30% 늘어나다가 최근에는 지금 한 자릿수밖에 성장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테무나 알리 뭐 이런 물량이 더 늘어난다라고 해도 여전히 그 정도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라 저희는 국내에서 운송업체 중에 그 수혜가 될 수 있는 업체를 찾아보긴 조금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국내 플랫폼사들의 좀 경쟁이 과도해지는 그런 이슈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는 운송의 지금 현재 가장 큰 외부 변수에 해당하는 경기는 좋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운임이 올라갈 거를 찾기는 조금 어려운 국면이고 운임을 잘 방어할 수 있는 이 패시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방어주를 사자.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운임 저항력이 높은 쪽에 해당이 되는 건 자동차 운반선 시장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대글로비스 정도가 가장 적당한 방어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